지금 이재명이 통일 문제를 갖고 분단되게 생겼어요. 네, 예,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 임종석이 던진 두 국가론에 대해서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시끌시끌해서 네. 의외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클 줄 알았더니 정말 예. 통일의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런 논쟁과 민주당 내의 분열은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벌어졌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오히려 조용하고 네. 뜬금없이 임종석이 던진 예. 이 두 국가론을 가지고 지금 싸움이 났더라고요. 이 네네.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게 좌파예요. 우리나라 좌파가 그쵸.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PD, 하나 는 NL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NL은 통일하자. 그 민족모순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유엔사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따라가서 북한에 적화 통일해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핵심은 중국, 러시아한테 미국만 빼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네. 통일을 외치는 네. 게 이제 NL계고 네. 뭐 PD계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쵸. 뭐 계급 모순 운운하는 거고. 근데 이 NL계가 완전히 지금 혼돈 대케이오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케이오스인데 이 케이오스가 이제 사상투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1차 사상투쟁이 80년도에 뭐 신식민지 국독자론이니 네, 뭐니 네, 해갖고 지금 네. NL계와 네. PD계가 만들어진 그 사투가 있었는데 제2의 사상투쟁이 벌어진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게 지금 임종석이 불을 지른 거예요. 사상투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빨간색 감별법. 그러니까 빨간색이 새빨갛느냐 아니면 주황이냐 주홍이냐 아니면 핑크냐부터 해서 그 색깔을 감별해 드리려고 NL계의 그 NL계의 그 색깔이 어디까지 빨갛고 어디까지가 핑크인가를 쫙. 그런데 핑크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 빨간 거 아닙니다. 그쵸? 핑크가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진짜 빨간 건 너 그래 이념 인정해 너 그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상범이면 나는 너를 싫어 너의 어떤 생각에 동조하진 않지만 그러나 넌 떳떳한 놈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감옥 가 거기서 평생 썩어 이러면 되는데 핑크는 나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빨간지 아닌지 모르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면이나 마찬가지죠. 조용히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씀에서 그렇죠. 네. 괜히 글자체 막 그냥 멋있게 해갖고 뭐 처음처럼 막 멋있게 써갖고 국정원에다가 이제 신용부 글씨체 써갖고 이런 분들 그게 이제 괜히 자기가 빨간데 핑크빛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색깔은 뭐 옅든 아니면 짙든 간에 모두 다 나쁜 색입니다. 그래서 핑크라고 제가 이렇게 면접으로 주는 거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임종석이 두 국가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각각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 다른 속내가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색깔을 구분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재명부터 할까요? 이재명부터 하죠. 자, 이재명이 임종석이 딱 던졌는데 이틀 후에 나와요. 바로 안 나오고. 그러네요. 한 이틀 후에 나와요. 이거 어떡할 건가 굉장히 고민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은 누굽니까? 이념? 솔직히 말씀해 이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진짜 학생 운동도 안 해봤어. 그리고 노동운동은 개뿔? 노동운동도 안 해봤어. 시민단체 개뿔 거기 성남은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닌데 성남에 조그만한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무슨 조그만한 그런 그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인권 변호사 호소인이죠. 그 인권 운운했지만 인권과 관련된 그 어떤 뭐랄까 재판에서의 어떤 과정 없었고 도리어 그의 인권은 조폭들의 인권. 맞습니다. 그렇죠. 국제 마피아파의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인권을 그들의 인권만을 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재명이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문자 그대로 이재명이 고민해서 이게 헌법에 위배됐다.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찍히면 끝이죠. 박용진 끝. 결국은 다 끝이죠. 전해철 끝. 그렇죠. 한번 이 사람한테 찍히면 완전 가는데 임종석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공천을 주지도 않고 완전히 너는 내 눈안 밖에서 바깥으로 났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자, 우리가 이재명과 문재인이 이렇게
그 양측 그 팬덤들이 갈라지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재명 측으로 입장에서 가장 이 문재인을 함께 손을 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에 안 데려간 거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때 그래 이제 평양 간다 우리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근데 강원도 최문수는 가능해요. 최문수는 가능해. 적경지니까 북한에 평화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지금 경기도하고 사실 강원도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적경지니까. 근데 박원순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빡쳐요. 그래갖고 그 전날까지 북한하고 거리로 오면 경기도가 더 가까운데. 더 면적이 많아. 강원도와 접촉면보다 경기도가. 근데 그때 어떻게 빡쳤냐면 그 바로 전날 이화영이 기자들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출입 기자들한테 우리 저기 북한 가게 돼 있어. 다 준비 다 돼 있어. 했는데 그 다음날 발표가 박원순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SNS에 이거 박원순 시장, 최문순 지사 잘 다녀오세요. 저는 원래 못 갑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그런 다보스 포럼에 원래 저기가 돼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뭐 이거야. 여우와 심포도네. 그렇지. 심포도. 네, 그 포도는 치여. 근데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는지. 이화영은 족쳐요, 솔직히. 족쳐갖고 너 빨리 결과 내, 짜샤. 해갖고 이제. 쌍방울 사건이 벌어졌죠. 쌍방울 사건 돈 갖다 바치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실질적인 실무자가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은 문재인의 방북을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임종석이 당시에 방북 추진위원장이야. 그래서 임종석이 발표를 해요. 실제로 박원순이 가고 뭐 최문순이 가고 간다. 그리고 뭐 몇 박 며칠이고 이 모든 일정과 그 책임을 바로 임종석이 갖고 있어요. 이재명을 의도적으로 뺀 게 임종석일 확률이 높겠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봤을 때 진짜 화가 나는 게 사실 이 임종석은 박원순 사람이거든. 그쵸, 박원순 시장 밑에서 법무부 시장 있었죠. 박원순 시장 밑에서 뭐 부시장도 하고 또 박원순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 그 청와대의 비서들 중에 5명인가 행정관과 비서까지 수석까지 합쳐서 비서실장까지 합쳐서 5명인가를 서울시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시에 박원순 얘가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문재인이 두목이지만 이재명이 봤을 때 원흉이지만 실제로 발표한 놈이 얄미울 거 아니야. 나 빼놓고 박원순이하고 발표한 놈이 임종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천을 줄 리가 있나. 더군다나 뭐 그때부터 쌓인 원한이. 그럼요. 그런 다음에 뭐죠? 나를 북한에 데려가 놓지도 않고 두 국가론 웃기고 있네. 그 복수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지금 이 얘기는 다분히 임종석 너 나 북한에 안 데려갔지. 네가 하는 통일 얘기는 개뿔이야. 그렇게. 그게 진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랬나? 최민희 의원이 그 인터뷰를 한 거를 들었어요. 네네. 뭐라고 그랬나요? 대해서. 너무 신경질로 그 특유의 그 쨍쨍거리는 목소리로 전 통일된 조국에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화를 뭐 이렇게까지 오바스럽게 얘기를 하지? 절대 동의하네 뭐 여러 번 막 너무 히스테릭하게 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얘랑 같이라면 통일된 조국에는 안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최민희는 이제 일단 제가 그렇죠. 이게 이념 아니야. 이념이랑 이런 거 없이 나는 나의 이념은 이재명이야. 나의 아버지는 이재명이야. 김정은이 아니야. 그걸 확실하게 한 그 딸랑이들은 이제 이념이 아니라 이재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걔는 다 이쪽으로 다 분류가 되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기를 해보죠. 진짜 굵게 이제 그 이재명을 이제 임종석을 찬성한 쪽이 정세현, 이종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임종석을 반대한 쪽이 박지원, 정동영이에요. 요 그룹만 먼저 말을 하면 정세현, 이종석은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세현은 통일부 장관 출신이시잖아요. 통일부 장관. 전 통일부 장관끼리 지금 반대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임종석의 얘기가 무슨 뜻인지부터 이제 한번 깔아보죠. 이재명 얘기는 어차피 이게 여기랑 해당이 안 되니까 이재명이 김정은이 무슨 생각하고 김일성이 무슨 생각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재명은 그렇게 했고 자 임종석의 이국가로는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좌파들이 완전히 대혼란이에요. NL계를 좌파라고 얘기할게요. 좌파들이 왜 언제나 북한은 무슨 그 정책이 바뀌었을 때 교시를 내려요. 그쵸, 교시가 내려와요. 그쵸. 교시가 내려오면 바로 노동신문이라든지 중앙조선 중앙TV가 해설을 해요. 노동신문 몇 면에 걸쳐서 아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하신 거는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거기에 이제 김일성 대학교 철학과 사람들이 교수? 전부 철학과 교수들 전부 동원돼 갖고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쫙 설명을 해요. 조선중앙TV에 이 교수들이 나와서 아 이건 위대하신 우리 김정은의 교시는 두 국가론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죠? 그거 갖고 우리나라의 NL계들이 그대로 저기 이론을 펼쳐요. 이론을 펼쳐요. 네. 문제는 김정은이 이번에 두 국가론을 하는데 아무것도 뒤에 받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 뒤에 해설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저 김정은은 두 번 얘기를 해요. 작년에 저기 뭐야 네. 전원회의, 그러니까 네. 노동당 전원회의하고 네. 올해 초에 그 다음에 신년회의 이렇게 해서 저 신년사와 그 다음에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을 통해서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김일성, 김정은의 유운을 완전히 접어버려요. 다 없앴죠. 예. 예. 그러니까 평화론이 원래 김대중의 평화론과 그 다음에 김일성의 평화론이 만나서 지금 그쵸. 이루어진 지점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게 게 6.15 공동선언. 그렇죠. 평화 통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대중은 평화 공존을 통해서 평화 교류를 한 다음에 평화 통일로 가자 해서 3대 강령을 통해서 연합론을 먼저 펼쳐요. 근데 김일성도 연방제에서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그쵸. 그 뜻을 이어받아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맞죠. 통일론을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그걸 먼저 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L계들이 혼란이야. 맞아요. 그러면 뭔가 와야 될 거냐, 학습 자료가. 그래갖고 저기 인자들한테 그렇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렇지. 없어. 그런데 실제로, 저기 뭐야, 조총련. 일본 조총련은 북한의 추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총련도 똑같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가르쳐 줘. 우리 김일성, 김정일을 지금 더 욕해야 돼? 그리고 통일하지 말아야 돼? 뭐 어떻게 설명 좀 해줘? 했는데 북한 통일전선부가 아예 그걸 끊어버려요. 대답을 안 해. 조총련하고 관계를. 관계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그럼 조총련도 마찬가지로 여기 NL계도 계속 했을 거예요. 네. 답을 안 해. 그리고 가장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대남 사업부를 전부 없어요. 그렇죠. 대남 사업부 다 없애버려. 없앴죠. 그럼 대남 사업부를 없앤다는 건 뭐야? 이쪽 NL계 루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접촉 루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이 끊어진 거죠. 그렇지. 지금. 저쪽에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학습 자료도 안 내려오고 지침도 안 내려오고 아무것도 안 해서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면서 너넨 다 적이야.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해요. 흡수 통일은 정권 교체랑 상관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띵한 게 지금 보수 정권만 사실 흡수 통일을 한 거고 우리 민주당 정권은 안 그랬어. 자, 북한이 우리를 인정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야, 이놈들아, 너네도 똑같은 놈들이야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 그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남북강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를 끊지 않아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갖고 올게요. 더민주혁신회의와 회의가 지금 한 총련의 사실 효시고 전대회 마지막 세대인 그렇죠. 임종석을 깐 거예요. 그렇죠. 임종석을 지금 깠는데 사실 다른 쪽보다는 두 군데가 이 임종석의 발언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궁금했어요. 첫 번째가 더민주혁신이고 두 번째가 진보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맥락이 같으면서도 달라. 다르죠. 둘 다 아까 NL계의 나중에 아주 강경파. 맹종주의자들인데 한 총련의 핵심들이 이제 더민주혁신회의라면 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 그거보다 더 아주 소수파. 이 진보당은 수령님이 하나예요. 북에 계신 그분. 그렇죠. 근데 더민주혁신은 두 명이에요. 북한의 김정은 수령과 남한의 이재명 수령. 맞습니다. 그게 그 차이가 딱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차이. 아버지가 둘이구나. 그쵸? 아니면 달과 태양이든지. 네네네. 남한 수령이 두 분이라서 그렇군요. 좀 힘들어요. 쌤, 오늘 두 번째 저를 감복시키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혁신회의하고 이 진보당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임종석이 참 놀라워요. 오늘 임종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야 바보들아, 저거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해도 지금 저 북한이 대화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SNS에 네, 네. 이게 딱 김정은의 얘기를 그대로 되풀이해요. 오늘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이게 거라서. 임종석 얘기군요. 예. 네. 임종석이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이 절대 저기를 안 할 거다. 대화 안 할 대화 거다. 안 할 거다. 이게 김정은 얘기랑 똑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김정은 얘기를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권인 교체가 아무리 된들 이 남한은 원래부터 흡수통일을 하는 놈들이야 라면서 그 근거를 헌법을 대요. 네. 헌법 3항을 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야? 이 헌법을 기초로 하는 어떠한 정권도 우리를 흡수통일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적시돼요. 놀랍게도 임종석이 이번에 두국가론을 얘기하면서 헌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그 대목 없애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임종석은 김정은이 얘기한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변인 같아요. 부속노동자. 예, 이유는 뭐죠? 물망초예요. 날 잊지 말아다오. NL계를 잊지 말아다오. 이 닫혀진 거 있잖아요. 전달된 게 지금 끔찍한 거야. NL계들은 네. 6개월이 넘도록 지령을 안 내놔. 그러니까요. 지령을 안 내놔. 그러니까 윤미향이가 올 초에 토론회를 열어요. 국회 토론회. 열었죠. 국회에서. 근데 난 정말 끔찍했어요. 왜? 아니,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북한의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국법법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 발언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아주 우리 내부의 좌파들 중에서도 아주 지금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우리한테 지령을 안 내리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자라고 하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학습한 거예요. 북한의 지령을. 북한의 교실을. 미국의 친북자 최재형과 같은 무리로 보이는 한호석이라는 그렇죠.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력대국 완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내용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북이 우리 남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다. 우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북이 지금 그 통일 완정이라고 하거든요. 민족 완정이 뭐냐면 우리 모두 정복하겠다는 김일성의 그 표현인데 우리를 전부 다 핵으로 완성해서 전부 남한을 점령시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지금부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김정은의 뜻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이석기가 그 받을 때 해산될 때 통진당 해산될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겠다. 인민군에 합류하겠다라는 건 사실 똑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6.25가 실패한 이유가 남로당이 혁명을 했어야 됐는데 남쪽에서 그래서 다 탱크를 환영하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못했다라는 게 6.25 때의 그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남한에서 봉기를 해갖고 완전히 먼저 무력화시켜야 된다. 통신 같은 걸 마비시키고 수월하게 수령님이 탱크를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석기의 아로였거든요. 지금 저건 뭐냐? 근데 그럼 민주당의 계엄령 무력화가 사실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윤미향의 이 발악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북이 지령과 학습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김정은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서 김정은의 어떤 전쟁 이번에 전쟁에 대해서 남한의 좌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산되지는 못했어. 이게 주류가 되지 못했어. 여전히 사상 투쟁이야. 아직도 몰라. 그런데 임종석은 이 급이 아니잖아요. 일단 급이 다르죠. 우리 이게 전부 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종석이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김정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교실을 돼. 받아들여.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뭐 거기에 토달지 마. 거기에 이론 필요 없어. 말 그대로만 받아들여.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임종석이 설명을 못해요. 이게 정확하게 그냥 교시 받아가지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질문을 하자고요. 그러면 진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과 그다음에 김정은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 원래 전통적으로 유언 통치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달라진 건데 임종석이 어떤 해명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정쩡하게 제일 욕먹는 지점이
박지원하고 정동영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들은 사실상 김대중 정신, 그쵸. 김대중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김대중의 통일론을 자기네들이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임종석의 얘기를 받아들이면 자기네들의 존재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돼. 그러네. 해버린 거예요. 햇볕 정책 자체가 완전히 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두국가론이라는 건 이제 서로 침범해도 돼. 전쟁해도 된다는 기본적인 그러네.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민주당 놈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 분들이 지금까지 네. 핵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방어를 해왔냐면, 생각을 해봐라. 그건 자위권이다. 미국이 저렇게 핵 무기로서 맨날 북한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자위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왜 그 단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 그 방사포에 뭐 핵탄도 한 대에 우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민족끼리 민족한테 그걸 쏠 리가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 민족끼리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적대적 국가야. 국가인 거죠. 적대적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를 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어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학습도 아니고 그러네요. 이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니까 네. 임종석과 그다음에 정세현과 그다음에 이종석 특히 정세현이라는 자는 원래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동구권과 또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때 통일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쵸. 통일 정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점점 색깔이 빨개지죠. 짙어져. 그래갖고 제가 아까 색깔 중에 솔직히 이재명은 핑크고 이재명 핑크예요. 그쵸. 근데 가장 빨간 사람이 정세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색깔로는. 네. 색깔로는 정말 그러니까요. 가장 빨갛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장 북한스러워. 친북이 아니라 북한 그 자체야.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하고 뭔가 교류를 했을 거잖아요. 그때 생긴 끈이 생각보다 진하고 오래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니 당연히 이 사람은 진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쵸. 경향이에요. 표현도 그 사용하는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정세현이나 이종석 같은 경우는 아예 자주파 운운하면서 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임종석과 같은 선에 서서 네. 빨갛게 그러면 놀리겠다라는 지금은 거고. 이제 이종석, 정세현, 임종석 이 트리오가 네네 트리오죠. 가장 빨간 삼총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이라는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삼총사와 네. 플러스 알파 해갖고 완전 새빨갛게 이거는 지금 왜 제가 빨갛냐고 이렇게 단언하냐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론도 없고 무조건 맹종이야. 네. 맹종. 맞습니다. 맹종주의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맹종에 대해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진짜 빨갛다라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들이 왜 91년도에 남북 동시가입 유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30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왜 안 했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임종석이 한테 단 이거예요. 다 이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가입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왜 통일운동을 했니?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그러니까요. 통일운동을 얘기하지 않고 이게 모순적이니까 이 국가로는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왜? 좀 머리가 나빠도 그럼 두 국가가 되고 뭐 한 3, 4년 지나고 나서 하든지 아니 30년 넘게 통일운동하다가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왜 그렇죠? 김정은이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기는 그거밖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하는 말마다 다 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렇죠. 30년 전 얘기까지 들고 와서 이래야 되나? 막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민주혁신회의하고 진보당 얘기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야, 더민주혁신회의가 한 총련이고 그 다음에 빨간 거 맞아요. 그리고 진보당은 완전히 진짜 빨개요. 진보당은 저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해와 전화국을 탈취하자. 그래서 통신 대란을 네, 일으키자라고 네.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자들은 진짜 그러니까 그 학습 자료가 안 내려오면 못 움직이겠다는 맞습니다. 게 경기동부 연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북한 수령님이 아직 우리에게 아무 얘기가 없어. 아무 자료를 주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갖고 우리가 그렇지. 움직이면 네가 임종석 네가 맹종주의야.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수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버릴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논리적으로 학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김정일의 통일론이 밑에 깔려 있어요. 주체 사상이 깔려 있단 말이야. 주사파 중에 주사파니까. 근데 이들이 갑작스럽게 이걸 바꾸는데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거기에 단초만 주세요. 그 우리 바꿔드릴게. 그러니까. 이거 그걸 빌고 있는데 임종석은 단초를 준 게 아니라 아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신앙이니까. 신앙이야. 그냥 믿어. 물론 이제 이 주사파가 신앙이긴 해도 그래도 학습이 필요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자라는 게 진보당. 그쵸. 혁신회의는 이거를 뭐냐면 586을 공격하는 기재로만 사용한 거예요. 자기가 하청령이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586들이 실패한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이론 이런 것도 없고 뭐 헌법 위배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임종석을 포함한 586 실패야. 그리고 싸잡아서 더 유엔 제재 같은 것들을 벗어나서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다 우리가 퍼줬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국가로는 하냐 안 하냐가 이 혁신회의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공격해서 우리가 잡기만 하면 돼. 한청년이. 그러네. 예. 그러네. 전대협의 온건한 투쟁 방식이 문제라고 하는 한통련의 과격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네요. 제가 빨간색 감별. 네. 얼마나 이번에 빨갛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만 혼란이 아니에요. 북한도 혼란이에요. 내부도? 내부도 혼란이에요. 왠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그다음에 김일성의 유훈과 관련해서 4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 그걸로 학습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니야, 두 국가로냐라고 그냥 퉁쳐버렸어요. 김정은이 아직 그 뭐랄까 이게 빌드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저는 이걸 연결시켜요. 최근에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대개는 호위무사들이 총을 들고 완전히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로 둘러싼 건 세 번째예요, 이번이. 첫 번째가 2012년, 그러니까 네네. 정권 집권 초기에는 네. 불안했어. 네.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전부 다 총 들고 있었고, 네. 두 번째 2020년, 네. 2022년 아베가 피격됐을 때. 그쵸. 그때 갑자기 김정은 뒤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전부 총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 최근에 총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 총알 놓고 이렇게 언제든 쏠 수 있는 상황으로 가 있어요. 네. 무슨 뜻? 제가 보기에 불안하다는 거. 지금 북한 체제가 되게 불안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총 들고 있으면 북한 주민들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동 효과가 떨어져.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저는 약간 체제 위기에 몰린 북한이 네. 남북 간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어떤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임종석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북한 정권의 영구 집권이 중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통일하지만 북한에 어쨌든 통일론. 김일성의 통일론, 즉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잖아요. 자기네들 분리할 때는 그쵸. 통일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는 뭐 통일, 뭐 우리 민족끼리 그거보다 그냥 숙청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지금은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완성, 핵 완성 눈앞에 두고 있고, 무력되고 완성이고, 미국과 다이다이로, 맞다이로 이제 완전히 군축 협상을 해서 끝내버리겠다. 거기에 너네들 낄 이유도 없고, 우리가 너네들과 파이를 나눌 이유도 없고, 너네들 봤더니 우리한테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하고 안 놀 거야. 그 너네들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좌파들이 한테. 실제로 그 한호석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좌파들이 도저히 특히 진보당류가 집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게 또 분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너희들하고 해봤자 너희들이 우리가 이 김일성 일가 특히 김정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미국과 그냥 승부를 걸겠다. 그리고 너네들은 언제나
완정 전쟁으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흡수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드는데 미국 대선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김정은 입장에는 이제 트럼프하고 어쨌든 조금 장난질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미 대화를 대선이 끝나면 좀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재인이 네네. 운전자라고 막 가가지고 설레발을 쳤는데 사실 아무 도움은 안 됐고 좀 걸리적거렸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번 북미 대회를 할 때는 네. 나만 얘네들이 또 와서 깝적대면 안 되니까 얘 걸림돌적거리 애들을 치워놓고 깔끔하게 만나고 싶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것도 해안이십니다. 맞죠. 당연히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얘기하잖아요. 계속. 뭐요? 북미 간의 대화를 해야 되고 남한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또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장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바보야.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임종석이 얘기한 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쵸. 9.19 그 군사합의 몇 예, 6주년인가에 나갔잖아요. 근데 맹탕이야. 그 임종석을 따라간다는 건지 아니면 임종석이 잘못 얘기한 건지 아무것도 드러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하고 끝이야. 저는 약간 이 사람도 딴 사람 얘기할 때 잤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딴 사람이 얘기할 땐 자고 나 잘했잖아. 그 치매 걸리는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난 욕먹는 거엔 발을 안 맞아요. 집어넣어. 맞아요.